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음식들로는 두부나 닭고기와 같은 지방 함량이 적은 단백질 음식들, 그리고 양배추나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키는 나쁜 음식과 나쁜 습관들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정식 병명은 위식도 역류성 질환인데요. 위산이 위를 벗어나 식도로 역류하여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위에는 강산인 위산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하다못해 침을 삼킬 때에도 하부식도 괄약근은 무조건 열려야 합니다. 내용물을 위로 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왜 나는 식도염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기지 않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을 발병시키고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하부식도 괄약근을 자꾸 열리게 하는 나쁜 음식들과 나쁜 습관들입니다. 더불어 비만이나 임신으로 인한 복부 압력의 증가도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식도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과 식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비식도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흉통, 속쓰림, 미식거림, 구토, 야간 통증 등이 있고요. 비식도 증상으로는 목소리가 쉬거나 목에 이물감, 기침, 천식, 인후두염,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들도 있고요. 구내염, 치아부식, 치은염과 같은 구강질환들, 그리고 축농증, 중이염, 부정맥과 같은 식도염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질환들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비식도 증상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들과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위식도 괄약근의 조임을 약하게 만드는 음식들,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주범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주나 와인 섭취 후 역류가 증가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도 식도염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한 술은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하고 술자리를 가질 때 진짜 술 한잔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과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기나 매운 음식들을 안주 삼아서 과식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도염이 낫고 싶다면 술자리와 술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맥주, 소주 당장 치우세요. 탄산음료와 커피는 당연히 100%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탄산음료가 식도염을 일으킨다, 아니다 라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서 탄산음료가 식도염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탄산음료 복용 후 다른 음료수 대비 위내 pH가 더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식사 중에 탄산음료까지 섭취하게 된다면 분명히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탄산음료는 비만의 주범이기도 하죠. 복부둘레 향상을 통한 복압 증가로 역류성 식도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산음료도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위 배출 시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위장운동 촉진에 효과가 없다는 뜻인데요. 식사 후 소화가 안 될 때 콜라나 사이다를 소화제처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효과가 없으니 탄산음료 대신 위장운동 촉진제나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가 하부식도 괄약근의 조임을 약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나오고 있는 메타 분석에서는 커피 섭취와 역류성 식도염은 큰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잔이나 4잔, 그 이상 섭취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의외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를 섭취한 후에 식도 괄약근의 조임이 크게 감소하고 또 역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도 존재하는 만큼 너무 과량의 커피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뭐든 과하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커피 섭취 후 식도염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커피 섭취량을 지금 드시는 양보다 많이 줄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 식도 내에 있는 위산이나 염증 물질도 청소가 되고 위산도 약간 중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에 이물감이나 기침과 같은 식도염 증상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식도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거나 식사 도중에 물을 자꾸 마시게 되면 위내 음식물의 부피가 더 커지게 되고 위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식도염이 없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식도염이 있다면 물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매운 음식은 입안이 멀쩡할 때 먹어도 짜릿한 자극을 주는데요. 점막으로 이루어진 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입안보다는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짧겠지만 약해진 식도에 자극을 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한 매운 음식은 위에 들어가서도 매우 열일을 하는데요. 속쓰림 가능성을 2배에서 3배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위염은 위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식도염에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익힌 야채, 샐러드, 식이섬유, 과일 모두 다 역류성 식도염 발생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거나 약간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 자몽, 귤,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과일은 식도염을 악화시키니 반드시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는데요. 아쉽지만 튀긴 음식도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튀긴 음식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음식이나 음료들을 평소에 아예 안 드시는 건 솔직히 많이 어렵겠죠. 평소에 드셨을 때 별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드시는 양에서 조금 줄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도염 증상이 생겼다면 평소보다 섭취량을 크게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뜨아와 같은 너무 뜨거운 음료는 식도나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만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식도염에 해롭다고 알려진 음식을 무조건 다 피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식도염 증상이 생기고 또 식도염 증상이 악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음식만은 그래도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영상 초기에 살짝 언급드렸지만 근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또 제가 생각해도 식도염에 좋다고 판단되는 음식들만 정리해봤습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과 점막의 회복 그리고 괄약근과 같은 근육 강화에 필수인 영양소인데요. 지방 함량이 적은 단백질 식품인 콩이나 두부 그리고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와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들은 점막 회복을 돕고 또 포만감을 늘려 과식을 방지하고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찌거나 물에 살짝 볶는 등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샐러드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항염증 작용과 위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위염이나 식도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부터 소화불량이나 구토시에 쓰는 등 위산역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써온 음식입니다. 다른 음식 조리 시에 같이 넣거나 따로 드신다면 생강차를 통해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